스케일 명령어는 물체의 크기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다시요. 스케일은 물체의 크기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로 아이콘은 여기 있습니다. 스케일 아이콘은 여기 있고요. 단축 명령어로는 SC, 풀 커맨드는 SCALE 스케일 명령어를 쓰시면 됩니다. 내가 물체의 크기를 조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스케일이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렉탱을 이용해서 그냥 대충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스케일 명령어는 사용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스케일 명령어 실행하고요. 그러면 커맨드가 물어봅니다. select object. 크기를 변경할 물체를 선택해 달라고 하는 거죠.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엔터. 그러면 CAD가 물어봅니다. 베이스 포인트. 커지기 시작하는 기준점. 기준점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기준점 지정해 줍니다. 마우스로 기준점을 클릭하면 CAD가 다시 물어봅니다. 스케일 팩터. 얼마만한 배율로 키울 겁니까? 배율입니다. 2배, 3배, 4배 이렇게 배수로 가는 배율입니다. 제가 이 배율에다가 4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4배가 커지는 거겠죠. 엔터. 이와 같이 그러면 4배가 커지게 됩니다. 배율인 거죠. 다시 스케일 선택하고 엔터. 먼저 선택해 달라고 한 거죠. 그죠? 스케일 명령어 실행하면 select object 물체를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선택했습니다. 더 선택할 게 없으니까 엔터. 그러면 기준점을 물어봅니다. 마우스로 기준점 클릭. 그럼 CAD가 물어봅니다. 스케일 팩터. 자, 지금 제가 4배 키웠죠. 방금 제가 4배를 키웠습니다. 그럼 거꾸로 4배를 줄이려고 합니다. 4분의 1로 줄이려고 합니다. 얼마일까요? 0.25인가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1 나누기 4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됩니다. 커맨드 라인에다가 1 나누기 4 이거 예전에 제가 옵셋 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정수 나누기만 허용합니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네, 1 나누기 4 4분의 1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4분의 1 그럼 다시 사이즈가 4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2.5분의 1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5분의 1이에요. 내가 2.5배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25분의 10. 정수 나누기만 된다고 했으니까 2.5라는 거를 곱하기 10을 한 다음 그 위에 분모와 분자 똑같이 10을 곱해버리면 25분의 10. 그러니까 10 나누기 25 하면 결국은 2.5분의 1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항상 이렇게 배수로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다시 스케일을 봅니다. 스케일 시작하면 제일 먼저 물체를 선택하라고 뜨죠?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기준점 물어봅니다. 기준점 클릭. 그랬더니 옵션으로 2개가 더 있습니다. 카피라는 옵션과 레퍼런스라는 옵션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카피 옵션은 복제란 뜻으로 카피를 하게 되면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하나 복제를 하고 내가 배수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물체가 하나 더 복제된 것 이해되시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레퍼런스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는 참고서란 뜻으로 내가 지정한 어떤 길이값 혹은 어떤 값을 참조해서 사물을 내가 선택한 물체를
키우는 명령어, 키우거나 줄이거나 그 크기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레퍼런스입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참조해야 할 만한 어떤 치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아직 안 배웠지만 제가 여기 어넌테이션이라는 탭에 보시면 여기 모디파이 옆에 어넌테이션이라고 하는 탭에 보면 여기 라이너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치수인데 두 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점 두 개를 클릭하면 아이고야 너무 크다. 다시 지우고 다시 하죠. 자, 렉탱 라이너. 자, 보시면 화면상에 보시면 48.94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정확하게 94가 아니고 94 어쩌고 저쩌고 하는 값입니다. 지금 제가 만든 여기 48.94라는 이 값을 50으로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참고가 되는 거죠. 참조해야 되는 치수. 우리가 로테이트에도 레퍼런스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어떠한 각도를 참조해서 새로운 각도로 회전시키는 것. 그게 레퍼런스의 기능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케일의 레퍼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값을 참조해서 새로운 값으로 변경시키는 것. 그게 레퍼런스의 기능입니다. 스케일 선택하고 엔터, 베이스 포인트 지정하고 레퍼런스를 씁니다. 그러면 참조할 길이를 눌러달라고 합니다. 여기다 숫자를 쓰면 됩니다. 여기다 숫자 쓰면 돼요. 숫자를 쓰면 되는데 지금처럼 숫자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숫자를 모르면 두 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점 두 개 클릭하시면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캐드에게 자연스럽게 입력이 됩니다.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이 값이 지금 제가 지정한 이 두 개의 값이 새로운 값으로 바뀌어라. 50으로 바뀌어라. 그러면 정확하게 50이 됩니다. 자, 먼저 화면에다가 조그만 사각형을 하나 만듭니다. 자, 저처럼 하나 만들어 보시죠. 다음 스케일 명령을 실행합니다. 스케일. 물체를 선택하라고 하네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기준점을 물어봅니다. 기준점은 여기를 잡을 겁니다. 좌하단 클릭했습니다. 레퍼런스를 누를 거고요. 그러면 캐드가 레퍼런스 랭스를 물어봅니다. 참고할 만한 길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베이스 포인트가 여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점을 여기 찍고 두 번째 점을 여기 찍으시면 됩니다. 마우스로 두 번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번 클릭하는 동안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캐드한테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마우스를 이동하면 마우스와 같이 동시에 그 크기가 변경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커맨드 라인도 바뀌었습니다. new length.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새로운 값으로 넣어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다가 제가 숫자로 50 쓰고 엔터.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50인 사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스케일 선택하고 엔터, 베이스 포인트 클릭하고 자, 레퍼런스 클릭합니다. 레퍼런스 랭스를 물어봅니다. 참고할 만한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제는 알아요. 참고할 만한 거리가 50이잖아요. 제가 50으로 바꿔놨으니까. 자, 50 엔터. 그리고 120 엔터.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120인 사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길이를 알고 있다면 길이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레퍼런스 랭스에 길이를 넣으시면 돼요. 내가 길이를 모르면 점 두 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게 레퍼런스의 사용 예제입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자, A4 사이즈가 얼마죠? 아니, A4 사이즈. 네. 다시 한번요. A4 사이즈가 210에 297일까요? 297에 210일까요? 어떤 것이 옳은 걸까요? 설계적으로 얘기한다면 297에 210이 맞겠죠. 네. 우린 일반적으로 210에 297이라고 하죠. 네, 설계할 때는 늘 도면을 가로로 놓고 하니까 297에 210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죠. 자, 사각형 그려보겠습니다. 렉탱 좌하단점 클릭하고 골뱅이 297, 21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지금 화면상에 있는 이 사각형은 A4입니다. 맞습니까? 네. 얘를 A3로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A3가 되죠? 방금 우리 스케일 공부했습니다. 이 가로의 길이가 297이죠. A3는 가로의 길이가 420입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쓰시면 돼요. 스케일 선택하고 엔터, 베이스 포인트 지정하고 레퍼런스. 우리 이제 길이를 알고 있습니다. 297이 엔터, 420이 되어라 엔터. 그러면 A4가 A3로 바뀌었습니다. 바꾸는 방법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다시 스케일 선택하고 기준점 잡고 제가 5배를 키웠습니다. A3를 5배 키웠다는 얘기는 축척이 1대5란 얘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1대6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얘를 1대6으로 다시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제가 A3를 5배 키웠습니다. 1대5인 줄 알고 5배 키웠습니다. 근데 보니까 1대5가 아니고 1대6입니다. 얘를 6배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보시죠. 스케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지금 축척이 1대5였죠? 그러니까 5 엔터, 6 엔터. 이해되셨나요? 기준이 되는 치수가 5에서 6으로 바뀐 거죠. 420이라는 치수는 고정입니다. 420이 5배 커졌고 420이 6배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420은 이제는 무시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5에서 6으로 바뀌는 거죠. 자, 확인시켜 드릴게요. 렉탱, 이쪽에다 그려야 되겠다. 렉탱 골뱅이 420,297 스케일 6배 스케일 6배. 자, 두 개의 사각형이 똑같은 거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해도 바꿀 수 있어요. 종종 이렇게 잘 바꿉니다. 일단은 계산해서 5분의 1이네 그러고 얘 5배 키웠습니다. 근데 막상 도면을 그려보니 아닌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줄였다 키워야 될까요? 아니면 새로 그려야 될까요? 아니,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5배를 6배로. 그러니까 레퍼런스는, 그러니까 스케일의 레퍼런스는 이래저래 사용하는 용법이 많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스트레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치는 이 스케일 아이콘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스트레치는 스케일 아이콘 바로 왼쪽에 있고요. 단축 명령어는 S키입니다. 스케일을 쓰실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끝점을 선택해야 됩니다. 끝점이 엔드 포인트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 스트레치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크로스 셀렉트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선택 명령어 중에 윈도우 셀렉트하고 크로스 셀렉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윈도우 셀렉트는 포함 선택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셀렉트를 할 때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와 왼쪽으로 이동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첫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윈도우 셀렉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포함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왼쪽으로 갈 때, 빈 공간을 클릭하고 왼쪽으로 갈 때 이렇게 녹색 화면이 나타나는데 이럴 때는 크로스 셀렉션이라고 합니다. 크로스 셀렉션, 즉 걸침 선택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각형에 걸쳐진 도형, 이 도형과 이 도형, 이쪽 도형과 이 도형을 선택한다라는 뜻으로 걸침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 크로스 셀렉트는 포함 선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셀렉트도 됩니다. 크로스 셀렉트뿐만 아니고 포함 선택도 함께 들어있어요. 자, 다시 볼까요? 이렇게 하면 윈도우 셀렉트가 된다 그랬죠? 즉 포함되어져 있는 거, 요 선 하나가 완전히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클릭하면 지금처럼 포함되어진 것 하나만 선택합니다. 근데 이렇게 선택해 봤습니다. 크로스 셀렉트죠.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이렇게만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크로스 셀렉션은 윈도우 셀렉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얘네들도 함께 선택합니다. 보겠습니다. 맞습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스트레치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스트레치는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끝점을 선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크로스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스트레치 명령어 하면 제일 먼저 캐드가 물어봅니다. 물체를 선택해 달라고. 그래서 빈 공간 클릭하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돼요? 이렇게 크로스 셀렉트를 하셔야 됩니다. 크로스 셀렉트 하는데 이렇게 엔드 포인트가 들어가야 합니다. 엔드 포인트가 들어가야 돼요. 엔드 포인트 안 들어가면 스트레치가 안 일어납니다. 엔드 포인트가 들어가고 이 선, 교차되고 있는 요 선 있죠? 여기서 스트레치가 일어납니다. 자, 클릭했습니다. 이제 선택 다 됐습니다. 엔터. 네, 캐드가 물어봅니다.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이요. 네, 클릭합니다. 그 다음 세컨 포인트요. 자, 늘어났습니까?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엔드 포인트 들어가 있죠? 늘어나야 할 선 두 개 있죠? 그리고 크로스 셀렉트죠. 엔터, 기준점 클릭, 세컨드 포인트 클릭. 자, 그런데 이렇게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엔드 포인트가 있나요? 아니에요. 없죠. 그죠? 그런데 크로스 셀렉트는 맞아요. 엔터, 기준점, 타겟점. 스트레치가 됐나요? 안 됐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이건 뭐죠? 포함 선택이죠. 윈도우 셀렉트입니다. 엔터, 기준점, 타겟점. 어떻게 됐나요? 늘어난 게 아니고 이동해 버렸습니다. 스트레치를 통해서 온전하게 우리가 그 결과를 확인하려면 첫 번째, 끝점이 선택되어야 돼요. 두 번째, 크로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스트레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랭스는 내가 지정한 선분, 지정한 오브젝트의 길이를 조절하는 명령어가 랭슨입니다. 내가 지정한 오브젝트의 길이를 조절하는 겁니다. 현재 길이에서 몇 미리 더 늘어나라. 현재 길이에서 몇 퍼센트 늘어나라. 이렇게 내가 지정한 오브젝트의 길이를 조절하는 명령어가 랭슨입니다. 자,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여기 마침 선이 있네요. 필요 없는 건 지우고, 자, 여기 있는 이 선분 가지고 조절을 해보도록 하죠. 랭슨 명령어는 여기 없고요. 자, 모디파이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모디파이를 누르시면 여기 있는 명령어가 랭슨입니다. 모디파이라는 명령어를 누르시면 이렇게 모디파이 옆에 화살표 있죠. 명령어가 더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화살표가 있는 건 그 밑으로 명령어가 더 숨어 있다는 뜻이고, 없는 건 이 위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란 뜻입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명령어가 더 숨어 있고요. 왼쪽에 여기 핀 그림이 있습니다. 이 핀을 누르시면 보세요. 눌렀죠? 마우스로 뗍니다. 그러면 감춰집니다. 서랍이에요. 열리고 닫히고. 근데 서랍을 계속 열어두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핀을 누르시면 계속 열려 있습니다. 딱 핀이 꽂힌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닫히지 않습니다. 여기 세 번째가 바로 랭슨입니다. 랭슨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얘는 물체를 먼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옵션을 먼저 선택합니다. 랭슨만큼은 좀 특별하게 여지껏은 다 어떻게 했냐면 물체를 먼저 선택했어요. 명령어 실행하면 물체를 선택해 주세요. 셀렉트 오브젝트를 라는 명령어가 계속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랭슨은 조금 달라요. 옵션이 많다 보니까 옵션을 먼저 선택해 달라고 합니다. 델타, 퍼센트, 토탈, 다이나믹. 델타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증가하고 감소하는 값, 증감값이라고 합니다. 퍼센트는 백분율이고요. 토탈은 전체 길입니다. 다이나믹은 동적인. 다이나믹부터 하도록 하죠. 다이나믹을 먼저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CAD가 물어봅니다. Select an object to change. 변경하고자 할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합니다. 자, 커서가 여기 끝점에 더 가깝죠. 그러면 여기서 변합니다. 만약에 커서가 이렇게 가까운 끝쪽이 변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끝점이 변합니다. 선택할 때 가장 가까운 끝점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마우스로 조절하는 겁니다. 동적인 마우스로 이렇게 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다이나믹입니다. 다른 걸 해보도록 하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엔 토탈입니다. 토탈이라는 얘기는 전체란 뜻이죠. 내가 지정한 이 선분의 길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선분의 길이를 200으로 고정시키고 싶습니다. 이럴 때 토탈이라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토탈 200 엔터. 그러면 가까운 쪽이 이렇게 가까운 쪽이 변경되어지는 겁니다. 네,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선분의 길이가 200mm로 그냥 딱 픽스가 된 겁니다. 다시 볼까요? 토탈 1000mm 엔터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선분의 길이가 1000mm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탈이라는 얘기는 선분의 전체 길이를 한 번에 맞추고자 할 때 쓰는 게 토탈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또 볼까요? 랭슨 이번엔 퍼센트입니다. 퍼센트는 백분율입니다. 100을 누르면 값을 100을 누르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100%는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죠.
100보다 크면 물체가 커지고 100보다 작으면 물체가 작게 만들어집니다. 퍼센트 제가 2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번 클릭할 때마다 현재 길이의 200%가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한번 클릭할 때마다 어떻게 되나요? 물체가 200%씩 늘어나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퍼센트 50. 그러면 클릭할 때마다 현재 길이의 50%씩 줄어들게 됩니다. 자, 랭슨을 실행하시면 마지막으로 델타가 나옵니다. 델타는 증감값이라고 했습니다. 증가하고 감소하는 값. 예를 들어서 제가 델타를 누르고 1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100mm씩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클릭할 때마다 100mm씩 커져라, 이런 의미. 증가하고 있죠? 다시 보겠습니다. 델타를 누른 다음 마이너스 500. 길이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500mm씩 이렇게 줄어든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더 안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지정한 값보다 선분의 길이가 더 작을 때 더 이상 안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X라인입니다. 드로우 메뉴 켜놓고요. X라인 수평선 하나, 30도 선 하나, 90도 선 하나, 150도 선 하나. 얘네들은 전부 중심선 레이어입니다. 그 다음 서클 반지름이 20짜리가 하나 있고, 다시 서클 반지름이 40짜리가 하나 있고, 서클 반지름이 55짜리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속성 매치 프로퍼티스 기능을 이용해서 맞추었고요. 그 다음 트림을 이용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잘라냈습니다. 서클 반지름 3.5짜리가 하나 있고요. 다시 서클 반지름 6.5짜리 하나, 다시 서클 반지름 10짜리 하나. 우리 이거 공부했습니다. 어레이, 폴라 어레이죠.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아이템의 개수 4개. 예, 끝났고요. 다시 선택하고, 어레이죠. 폴라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지정하고 6개 엔터. 그러면 모양은 끝났습니다. 다만 트림으로 트림 경계 지정하지 않고 잘라냈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네요. 여기는 아니고, 그러면 이 선 이렇게 없어진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확대해 놓고 보면 선이 이렇게 삐쭉삐쭉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얼마만큼 나왔냐면 대략 3mm 정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지금 공부한 랭슨을 사용합니다. 랭슨 델타 3mm. 그리고 계속 클릭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여기는 끊는 게 아니었는데 끊어졌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레이즈입니다. 이레이즈는 여기는 지우개 기능이고, 우리가 키보드에 델키를 눌러서 물체를 삭제하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선택하고 두 번째는 델키를 누르고, 우린 계속 이렇게 써왔습니다만 이제는 명령어 먼저 쓰셔도 됩니다. 이레이즈 버튼 누르고 선택하고 그리고 엔터. 그러면 물체가 사라지겠죠. 선택하고 엔터.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신 다음 엔터 누르면 이와 같이 물체가 삭제가 됩니다. 이건 이레이즈입니다. 이레이즈는 뭐 다시 연습을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자, 트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정한 경계 자르기죠.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는 내가 지정한 구간을 자르는 게 브레이크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투상 과제물을 하고 있는데 이 정투상 과제물에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자리들이 제법 있습니다. 혹시 정투상 과제물 가져오셨나요? 안 가져오셨나요? 가져오셨죠? 네. 그 브레이크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 원의 브레이크는 잘 안 들어가고요.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브레이크. 여기 브레이크가 여기 있습니다.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누르시고 그러면 CAD가 물어봅니다. Select Object.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객체를 선택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선택한 지점부터 물체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커맨드 라인을 살펴보니 세컨드 브레이크 포인트를 물어보네요. 나는 첫 번째를 쓰지도 않았는데 벌써 세컨드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알고 봤더니 선택하는 순간 첫 번째 점이 지정이 된 겁니다. 세컨드 브레이크 포인트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트림처럼 잘라지게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브레이크를 실행했습니다. 브레이크하고 클릭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가 아니고 한 이쯤부터예요. 보니까 옵션의 퍼스트 포인트를 다시 재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퍼스트 포인트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포인트를 다시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클릭하고 클릭하고.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선을 제가 이렇게 두 개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점 사이 이만큼을 브레이크 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 두 점 사이를 브레이크 하고 싶습니다. 자, 브레이크 일단 선택합니다. 그러면 해당 지점부터 이미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옵션에 퍼스트 포인트를 누르시고 교차점 클릭하고 교차점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영역을 정확하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끊을 물체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럼 벌써 브레이크가 시작됐죠? 퍼스트 포인트를 지정한 다음 첫 번째 점이 여기입니다. 세컨드 포인트를 물어봐요. 근데 같은 점을 지정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와 세컨드 포인트를 같이 지정해. 똑같은 자리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은 자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사용합니다.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과 세컨드 포인트를 같은 데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 하나 가지고 여러 개의 선 종류를 쓰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조인은 브레이크 혹은 익스플로드의 반대. 여기 트림 브레이크 익스플로드에 반대되는 개념이 조인입니다. 패스 어레이 할 때 조인을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죠. 조인은 두 개 이상의 물체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 첫 번째 조건이 나란한 수평선, 나란한 두 개 이상의 수평선만 가능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라인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트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은 나란한 두 개의 수평선이죠. 아니, 나란하다기보단 동일선상에 있는 수평선. 맞습니까? 조인은 동일선상에 있는 수평선을 하나로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게 조인입니다. 조인은 바로 브레이크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조인 소스 선택하고 타겟 선택하고 엔터. 조인 되는 거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실까요? 저처럼 선을 트림을 하시고 조인 그리고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 엔터. 그러면 조인이 됩니다. 자, 다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나는 중심선이고 하나는 실선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중심선입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조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조인. 제일 첫 번째 선택하는 게 원본입니다. 제일 첫 번째 선택되어지는 쪽으로 나머지가 다 이렇게 포용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조인. 제일 첫 번째 선택되는 쪽으로. 그러면 여기 지금 이쪽이죠? 얘가 가진 속성으로 다 바뀝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조인. 제일 첫 번째 선택하는 것. 얘가 소스입니다. 여기 이 객체가 지닌 소스로 이 객체가 지닌 속성으로 전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조인을 쓰실 때는 객체의 속성에 따라서 첫 번째 선택되어진 객체의 속성에 따라서 바뀌게 되고요. 또 하나, 이렇게 끝점이 맞닿아 있는 경우.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끝점이 맞닿아 있는 채로 선을 그렸습니다. 조인. 그러면 이렇게 끝점이 맞닿아 있는 상태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폴리선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인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선상에 있는 경우는 하나의 선분으로 연결을 해주고, 이와 같이 끝점이 붙어 있는 경우, 끝점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폴리선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와 트림의 반대가 조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디바이드와 메주어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포인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건 점을 추가 생성하는 명령어이고요. 그 다음에 DDP 타입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점 모양 설정 명령입니다. 디바이드와 메주어를 쓰기 이전에 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포인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디바이드와 메주어를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포인트와 DDP 타입을 모른다면 디바이드와 메주어를 쓸 수 없습니다. 쓰셔도 뭐가 바뀌었는지 몰라요. 먼저 포인트부터 보도록 하죠. 포인트는
화면상에 점을 추가하는 명령어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포인트.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포인트가 추가가 됩니다. 추가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끝입니다. 점 추가됐습니다. 해보시죠. 원래 포인트와 관련된 명령어가 pd모드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pd모드와 뭐였지? pd모드하고 네, pd사이즈네요. pd사이즈라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pd모드는 점 모양이고요. pd사이즈는 점 크기입니다. 근데 얘를 안 쓰는 이유가 여기 DDP 타입으로 한 번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PD 모드를 이용해서 점의 모양을 바꾸고 PD 사이즈를 통해서 안 바꿔도 돼요. 이 DDP 타입, 다이나믹 다이알로그 포인트 타입의 약자입니다. DDP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설명하면 다이나믹 다이알로그 포인트 타입입니다. 대화 상자, 즉 다이알로그를 통해서 점의 모양과 점의 크기를 한 번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DDP 타입을 쓰시면 되는데 이 DDP 타입은 여기 리본 메뉴에 없습니다. 이건 키보드로 직접 쓰셔야 돼요. DDP 타입 엔터.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 스타일 매니저가 뜹니다. 이렇게 화면을 중간을 딱 자르고 이 위에 쪽은 PD 모드, 즉 점의 모양이고요. 이렇게 딱 잘라서 이 아래쪽은 점의 크기입니다. 모양과 크기입니다. 자, 제가 점의 모양을 이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OK. 자, 점의 모양이 싹 바뀐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세요. 자, 점과 관련된 오스냅도 있습니다. 점에 관련된 오스냅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오스냅을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드와 니어레스트라는 오스냅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오스냅이 점을 찾는 오스냅이 됩니다. 점을 찾는 오스냅은 노드입니다. 그런데 니어레스트도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제가 원하는 건 여기 점부터 여기 점까지 선을 이렇게 긋고 싶습니다. 선을 그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선이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이 있고 원이 있어서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자, 오스냅으로 확인해 보죠. 오스냅을 확인해 보니 엔드 포인트도 있고 센터 포인트도 있고 인터섹션도 있습니다. 라인. 근데 뭐도 있냐면 노드도 있네요. 자, 찾아지나요? 교차점 찾아지나요? 원의 중심점 찾아지나요? 안 찾아집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인터섹트를 켰습니다. 센터도 켜져 있습니다. 근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자, 수학적인 정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점에는 크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점에는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점에는 부피가 있나요? 없습니다. 면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화면상에 이와 같이 점을 띄웠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 그림 밑에 점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거하고 유사한 게 뭐냐면 바다에 가면 부표가 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표가 떠 있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부표 아래 그물이 매달려 있는 경우. 어부들이, 그러니까 어촌에서 일하시는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물 제일 끝에 부표를 달아 놓죠. 거기에 GPS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GPS의 위치를 선장님이 표시해 놓죠. 그리고 뭐 이틀이나 3일이나 그 뒤에 다시 찾아가죠. 그럼 그 부표를 건져서 그물을 올리면 이제 그 그물에 물고기가 달려 있는 거죠. 이게 부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부표는 그 밑에 그물이 있습니다라는 역할을 하나 하고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부표의 역할. 암초가 있는 경우 부표를 거기에 띄워 넣습니다. 그래서 이 부표 밑에 암초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띄워 넣는 부표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얘는 부표와 같은 뜻이에요. 이 그림 아래 뭐가 있다고요? 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오스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오스냅이 적용되지 않고 이거와 관련된 오스냅, 바로 노드와 니어레스트를 쓰셔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노드가 점을 찾는 오스냅입니다. 니어레스트는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란 뜻입니다. 커서와 근처에 있는 커서의 그 우리 크로스헤어 있죠? 십자가선 있는 그 크로스헤어, 커서가 있는 근처의 모든 점을 찾아라. 그게 니어레스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스냅을 띄우시면 노드라는 오스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노드를 키겠습니다. 노드를 체크하시면 이제부터 선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서 연결해 보시죠. 이번엔 니어레스트를 보도록 하죠. 자, 오스냅을 켠 다음 이번엔 노드를 빼겠습니다. 노드를 빼고 니어레스트를 체크했습니다. 자, 다시 라인. 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니어레스트는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으로 나옵니다. 점을 보시면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으로 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브젝트 위에 모든 점입니다. 커서와 관련되어 있는 오브젝트 위에 모든 점을 찾아요. 오브젝트 위의 모든 점을 찾는 오스냅. 그러니까 모두 찾아요. 점도 찾고 오브젝트 위에 모든 점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찾는 오스냅은 니어레스트와 노드 두 개입니다. 자, 이번엔 디바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을 하나 그리죠. 자, 이렇게 선을 그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두 개. 드로우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아이콘이 두 개가 붙어 있을 거예요. 포인트 오른쪽에 아이콘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디바이드고 제일 오른쪽이 메주어입니다. 디바이드는 등분이란 뜻입니다. 메주어는 분할이란 뜻이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자 6조각 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 돼요? 피자를 6등분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크기로 6개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게 디바이드입니다. 사이즈는 몰라요. 크기는 모릅니다. 다만 똑같은 크기로 6개, 내가 지정한 개수만큼 만들어 주는 것,
그게 디바이드입니다. 그런데 메주어는 조금 달라요. 메주어는 내가 지정한 길이만큼, 내가 지정한 크기만큼씩 자르는 것, 그게 메주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디바이드는 크기와 상관없이 똑같은 크기로 나누는 것, 그게 디바이드고, 메주어는 사용자가 유저가 지정한 간격만큼, 크기만큼 나누는 걸 메주어라고 합니다. 자, 디바이드 해보죠. 디바이드 선택합니다. 그러면 CAD가 물어봅니다. 엔터 더 넘버 오브 세그먼트. 세그먼트는 개수입니다. 몇 개이냐 이거죠. 세그먼트가 몇 개입니까? 몇 조각으로 나눌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6조각입니다. 그리고 엔터. 6조각으로 나눠진 거 보이시나요? 아니면 6조각으로 포인트가 들어간 것이 보이나요? 물체를 커트한 게 아닙니다. 오브젝트를 잘라 커트한 게 아니고 디바이드 되는 자리에 뭘 추가한 거예요? 포인트를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어요. 포인트를 설명하면서 포인트를 모르면 디바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디바이드가 들어가야 될 자리, 커트해야 될 자리에 점을 추가해 놓은 겁니다. 똑같은 간격으로 등간격으로 나눠진 것. 자, 다시 볼까요? 카피. 이번엔 메주어를 쓰겠습니다. 메주어는 내가 지정한 길이입니다. 내가 지정한 길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하면 가장 가까운 끝점에서 시작합니다. 선택했을 때 가장 가까운 끝점에서부터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자, 클릭했고요. 60mm씩 잘라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0 짜투리. 정확하게 나눠진 게 아니고 제가 지정한 길이만큼 나눈 겁니다. 다시 볼까요? 메주어 선택하고 70mm. 비슷한데요. 60mm가 제일 무난하겠네요. 메주어 80mm. 그러면 이렇게 짜투리가 남네요. 다시 볼까요? 메주어 선택하고 80mm. 그러면 이렇게 짜투리가 남게 됩니다. 물체를 선택한 가장 가까운 끝점부터 계산해 나갑니다. 이제부터 나올 명령어는 이렇습니다. 크게 명령어가 3개입니다. 스타일, 그 다음 커맨드, 그 다음에 에디트. 이렇게 됩니다. 명령어가 이렇게 3개가 한 짝입니다. 명령어가 스타일, 커맨드, 에디트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형 설정, 명령어 사용하기, 그 다음 수정하기 이렇게가 늘 하나의 짝이 됩니다. 이후로 나오는 모든 명령어들은 유형 설정하기, 명령어 사용하기, 그 다음 수정하기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맨 아래 보면 다중선 그리기라고 있습니다. 다중선 그리기에 보시면 다중선은 멀티라인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ML 멀티라인 그 뒤에 뭐가 붙어요? 스타일이 붙었죠. 그 다음에 멀티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ML 멀티라인 뭐가 붙어요? 에디트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3개가 계속 한 짝으로 돌아다닙니다. 해치도 있어요. 해치 스타일은 없습니다. 근데 어딘가 숨어 있어요. 해치 스타일은 숨어 있습니다. 해치 스타일은 숨어 있고
해치가 있고 해치 에디트가 있고, 폴리라인은 애초에 폴리라인 스타일이 없습니다. 폴리라인이 있고 P-에디트가 있고, 여기에 써놓진 않았지만 우리가 글씨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타일이 있고 텍스트가 있고 에디트가 있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블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블록, 인서트, 비에디트, 이렇게 명령어가 늘 3개가 한 짝이 됩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명령어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명령어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도면을 그리기 위한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공부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는 도면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선을 그리거나 원을 그리거나 혹은 모양을 만드는 건 여기가 끝입니다. 이후로는 이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공부하셨다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은 도면을 다 그리실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이유는 이제 초보인 거죠. 연습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연습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정투상만 거진 1년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완성된 도면을 그린 게 아니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부품을 그리고 그 다음에 부품과 부품이 어떻게 결합됐는지를 그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전체 결합된 모양이 나와 있는 걸 그리고 이렇게 나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각각의 도면 요소들, 설계 요소들을 공부하고 설계 요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그리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도면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똑같은 도면을 2번, 3번 그려야 돼요. 그래서 CAD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이후로 나오는 것들은 이제는 CAD를 그러니까 드로잉과 관련된 명령은 없다라고 보셔도 좋아요. 물론 이제 다중선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폴리선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이젠 도면 그리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다닙니다. 이제는 이거 어떻게 그려야 돼요? 라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이제는 파악하셔야 돼요. 커맨드 라인을 보시고 파악하셔야 됩니다. 해치는 우리나라 말이 없습니다. 해치는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그냥 해치입니다. 해치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정확하게 해치의 개념이 뭐냐면 설계에서 어떤 부품 혹은 어떤 위치를 단면 자르게 됩니다. 설계할 때 우리가 설계자가 임의대로 어떤 부품을 혹은 어떤 위치를 자르게 됩니다. 이럴 때 잘랐을 때 자른 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단면이라고 합니다. 단면이 구멍이 나올 수도 있고 채워진 상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멍이 난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잘랐는데 거기에 뭔가 있었어요.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채워진 공간이 여기는 막힌 공간입니다 라고 우리가 도면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해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딱히 없습니다. 그냥 설계 용어로 그대로 해치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에서 혹은 인테리어에서 평면도를 그리려고 합니다. 평면도를 그릴 거예요. 평면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본 그림을 평면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면을 그리려고 보니까 천정이 있잖아요. 천정 때문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설계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닥에서 1200이면 대략 한 이 정도를 자릅니다. 여기를 잘라서 이만큼을 훅 걷어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본 그림을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는 평면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제가 잘랐어요. 벽을 바닥에서 1200mm 되는 지점을 자르죠. 그럼 이 벽이 어디는 구멍이 있을 거고 어디는 막혀 있을 거 아닙니까? 구멍 같은 경우는 구멍이 났다라고 그림을 그려주지만 막힌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막힌 부분은 바로 뭐라고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어떤 무늬로 표시를 해줘요. 그게 바로 해칭입니다. 잘란 면, 자른 면, 단면에 어떤 무늬를 넣는 행위, 그걸 해칭이라고 합니다. 그걸 해치라고 설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칭이란, 여기 나와 있는 해치라는 명령을 통해서 단면에도 적용하지만 일정한 영역에 무늬, 쉽게 얘기해서 패턴을 넣을 때도 해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타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바닥면을 보시면 타일이 깔려 있죠. 이런 타일, 여러분들 집으로 가시면 집에 마룻바닥이 강화마루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다 강화마루 쓰죠. 바닥을. 혹은 거실 같은 경우도 이제 마루죠. 그 마루에 타일, 이런 타일 표시할 때 해치를 사용합니다. 그 해치는 일정한 영역이 필요합니다. 근데 열린 영역은 안 됩니다. 열린 영역은 CAD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원을 하나 그릴 겁니다. 서클, 반지름 100. 자,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해치 명령어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해치 명령어예요. 드로우 메뉴에 해치 명령어가 있고 여기에 해치 에디트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해치 에디트까지 쓸 일은 없습니다. 자, 눌러볼까요? 해치가 있고 그라디언트가 있고 바운다리가 있는데 그냥 무시. 해치 쓰시면 됩니다. 해치 하시면 CAD가 물어봅니다. 인터널 포인트, 내부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픽 포인트로 들어가면 돼요. 바운다리가 경계를 지정하는, 경계 선택하는 명령어. 여기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로 패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늬죠. 무늬. 세 번째 프로퍼틱스, 여기까지. 크기와 방향입니다. 크기와 방향, 그리고 클로즈, 이렇게 됩니다. 리본 메뉴가 좋은 건 순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리본이 편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경계를 지정하고, 두 번째는 무늬를 지정하고, 세 번째는 크기와 방향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자, 픽포인트라고 있죠? 픽포인트가 바로 인터널 포인트입니다. 마우스로 그냥 일단 갖다 대면 CAD가 경계를 쭉 찾아냅니다. 인터널 포인트로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경계를 찾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패턴입니다. 어떤 패턴을 쓸 것인지 맨 위에서부터 패턴이 있고요. 쭉 내리면 그라디언트가 있습니다. 그라디언트라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패턴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패턴과 그라디언트가 있습니다. 그라디언트가 있고 다시 패턴이 있고. 그 다음 여기 두 개입니다. 앵글하고 스케일입니다. 앵글하고 스케일입니다. 앵글은 각도고 스케일은 크기입니다. 5배.
커졌나요? 스케일을 조절하면 됩니다. 패턴의 크기를 조절하는 명령어가 스케일입니다. 그리고 클로즈 그러면 끝납니다. 이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공간 이렇게 닫힌 도형에 들어갑니다. 물론 열려있는 공간에도 해치를 넣을 수는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공간을 열어놨습니다. 자, 공간 열려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럴 때 해치를 쓰게 되면 픽 포인트로는 못 찾습니다. 인터널 포인트를 못 찾아요. 왜냐하면 여기 공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못 찾습니다. 이럴 땐 셀렉트 버튼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셀렉트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찾아집니다. 다만 이렇게 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하냐면, 자, 겉으로 보기엔 크게 문제가 없지만 해치 셀렉트 오브젝트, 여기 있는 이 선들, 이건 뭘까요? 거미줄이죠. 자, 원래는 경계가 여기까지예요. 근데 경계 바깥으로 물체가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이렇게 인식해 버린 겁니다. 이럴 땐 주의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요? 필렛으로 트림하고 필렛으로 이렇게 경계를 마감해 놓고 그 다음에 해칭 명령어를 수행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간 해치는 특별한 명령어 없이 클릭하면 바로 해치 에디트가 뜹니다. 해치는 선택만 하면 바로 해치 에디트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지정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여기 속성창에 보시면 속성창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을 눌러보시면 솔리드도 있고 그라디언트도 있고 패턴도 있고 유저 디파인도 있습니다. 솔리드를 누르시면 솔리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솔리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당 솔리드로 들어갑니다. 솔리드를 넣게 되면 이 솔리드는 레이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계가 들어가 있는 내부가 꽉 찬 이런 해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걸 솔리드라고 합니다. 선택하면 그 다음엔 일반적인 패턴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패턴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그 다음 그라디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라디언트를 누르면 이렇게 라이너 그라디언트, 실린더 그라디언트, 인버스 실린더 그라디언트, 스피어 등 여러 가지가 쭉 나옵니다. 그라디언트 효과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의 색에서 또 다른 색으로 자연스럽게 색상이 전환되는 현상, 이걸 그라디언트 효과라고 합니다. 언제 주로 자연에서 볼 수 있냐면 노을 질 때 하늘빛이 이렇게 붉게 물들죠. 그게 그라디언트 효과입니다. 지금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그라디언트 효과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라디언트 효과가 들어갈 때는 첫 번째 색상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색상, 그리고 그 아래로 두 번째 색상이 여기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색상이 지정이 됩니다. 첫 번째 색상에서 두 번째 색상으로 이렇게 색상 전환이 되는 것, 이걸 그라디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패턴이 존재하고
유저 디파인. 유저 디파인은 사용자 정의란 뜻입니다. 사용자 정의란 뜻으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선, 이 해칭선부터 이 해칭선까지 이 해칭선의 간격을 마음대로 조절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간격을 우리가 알지도 못해요. 얼마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간격이 50에 50짜리 간격이 50씩 들어가게 만들고 싶어요. 이럴 때 유저 디파인을 사용합니다. 유저 디파인은 사용자 정의로 여기 스케일 값 있죠. 이 값이 이 간격이 됩니다. 50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간격이 넓어진 거 보이시죠? 바로 50mm짜리 간격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 번 더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프로퍼틱스를 누르면 여기 더블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유저 디파인일 때만 이렇게 더블이 나옵니다. 유저 디파인일 때만 더블이 나와요. 따를 때 패턴, 일반 패턴이나 솔리드일 때는 이 더블이 비활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체크 무늬로 바뀝니다. 화장실에 있는 타일 같은 경우가 바로 이렇게 체크 무늬로 들어갑니다. 우리 지금 바닥에 있는 이 타일 있죠? 얼추 보아하니 500에 500 혹은 600에 600짜리인 것 같습니다. 500에 500 정도의 타일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내가 사이즈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타일을 주고자 할 때 바로 이 유저 디파인을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앵글, 각도란 뜻이죠. 앵글은 각도입니다. 45도 그러면 이 패턴이 45도 회전한 거 보이시나요? 0도 그러면 패턴을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패턴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각도를 주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패턴에 따라서 혹은 방향에 따라서 회전값을 다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제가 렉탱을 하나 그렸습니다. 골뱅이 2000, 콤마 2000. 자, 2000에 2000짜리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고요. 해칭. 자, 이렇게 패턴도 넣었습니다. 자, 패턴도 넣었습니다. 자, 이 해치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 여기 set 오리진입니다. 오리진이 원점이란 뜻이에요. set 오리진, 원점 재설정.
결정하기. 자, 보세요. 지금 얘가 타일이잖아요. 벽돌이잖아요. 그러면 벽돌이 이렇게 바닥에서 이만큼 떠 있는 상태에서 시공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타일이라든지 혹은 벽지라든지 얘네들은 시공하는 시공점들이 존재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Set Origin으로 원점을 클릭해 주게 되면 이와 같이 시공하는 시공점의 원점을 임의로 설계자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Set Origin의 의미입니다. 클릭해서 원점을 지정해 주면 해당 포인트로부터 시공이 시작된다는, 즉 패턴이 시작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번엔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서클을 그렸습니다. 안쪽에 서클을 그렸고 또 그 안쪽에 이렇게 사각형을 넣었습니다. 또 그 안쪽에 이렇게 서클을 그렸고요. 또 그 안쪽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경계가 많이 복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해치 클릭합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나요? 제일 바깥쪽 테두리만 경계가 들어가죠. 이건 옵션 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옵션 값을 눌러보면 아우터 아이슬란드 디텍션이라고 하는 이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보시면 제일 최외곽 경계만 캐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일 최외곽 경계만 넣겠다. 아우터 바깥쪽 아이슬란드 섬에만 적용이란 뜻입니다. 근데 화살표를 눌러 보시면 세 개가 더 있습니다. 맨 아래 건 무시하시고요. 노멀, 아우터, 이그노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멀 그러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해치가 적용 안 되고 적용 안 되고 적용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해치가 원래 경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면 하나 건너 하나씩 해치를 그러니까 경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치가 이렇게 하나 건너 하나씩 경계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얘가 노멀 아이슬란드 디텍션이고 아우터 아이슬란드 디텍션은 원래 디폴트 값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그노아 아이슬란드 디텍션 경계 무시 잠금 해제가 필요해. 경계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경계를 만들거나 보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셀렉트와 리무브로요. 리무브를 누르면 경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노멀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경계가 하나도 인식이 안 됩니다. 셀렉트를 놓으면 경계가 인식된 거 보이시나요? 리무브로 놓으면 경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계를 만들어 놓고도 혹은 추가 삭제할 필수가 있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경계를 얼마든지 그러니까 경계 패턴에 대해서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또 하나 더요. 해치 인터널 포인트로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오소시에이티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소시에이티브. 이 오소시에이티브가 예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냐면 어레이 할 때요. 배열할 때 오소시에이티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소시에이티브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연관성. 그래서 여기는 배열이니 해치니까 연관 해치. 어레이에서 오소시에이티브는 그래서 연관 배열 이렇게 했습니다.
해치에서는 이 오소시에이티브를 꼭 켜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는 오소시에이티브를 뺐고요. 제가 경계를 복사한 다음 해치, 이번엔 오소시에이티브를 켰습니다. 자, 차이가 뭐냐면 작업하다 보니까 경계가 여기가 아니네, 그리고 이렇게 이동해 줄 수 있습니다. 경계를 이동하니 어떻게 됩니까? 해치가 재계산되는 거 보이시죠? 심지어 이렇게 절반이 나갔습니다. 밖으로 내보내 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경계가 끊임없이 재계산됩니다. 이게 오소시에이티브입니다. 그런데 얘는 오소시에이티브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계를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해치는 오소시에이티브를 체크해 놓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해치는 가급적이면 오소시에이티브를 체크하고 그리고 적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해치로 넘어가 보죠. 자, 이동하기. 자, 이렇게 들어오면 해치가 이 두 개를 각각 인식을 합니다. 해치 명령을 들어가시면 자, 다시 보죠. 왜 지워졌지? 해치 오소시에이티브는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Create Separate Hatch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Separate Hatch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건 언제 쓰냐면 이렇게 해치가 오브젝트가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경계가 여러 개 있고 제가 해치를 이렇게 여러 개를 적용해 줬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해치들이 다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경계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건 좋지만 해치들이 전부 다 묶여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세퍼레이트 해치를 누르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가 대화 상자가 떴네요. 보시면 어딨냐면 세퍼레이트 해치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 대화 상자예요. 옛날 상자입니다. 세퍼레이트 해치를 누르면 얘가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전부 이렇게 해치가 떨어져 나가게 돼요. 세퍼레이트 해치를 누르면 해치가 전부 분리가 됩니다. 이럴 때 쓰는 게 세퍼레이트 해치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서클, 카피, 해치, 인터널 포인트로 클릭했습니다. 얘가 0.3 정도, 0.1로 줘야 되겠네요. 자, 이때 세퍼레이트 해치를 누르면 얘네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인식을 하게 돼요. 해치가 따로 이렇게 인식합니다. 얘가 세퍼레이트 해치입니다. 세퍼레이트는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을 둘로 혹은 셋으로 쪼갤 때 separat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분리하다, 해치를 분리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치 에디트는 이렇게 대화 상자로 나와요. 그런데 해치 에디트가 종류가 이렇게도 나옵니다. 해치 오소시에이티브를 끄고 하면 이렇게 여기에 나옵니다. 근데 오소시에이티브를 켜면 여기가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자, 해치 에디트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대화 상자로 작업을 합니다. 패턴, 각도와 크기, 오리진, 경계, 그 다음 아이슬란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운다리, 경계가 여기가 첫 번째죠. 경계, 패턴, 크기와 방향, 그리고 원점의 위치, 그리고 아이슬란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시 보세요. 에드픽 포인트로 경계를 지정하거나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패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누르시면 이렇게 패턴들이 나옵니다. 패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각도와 방향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45도. 그러면 방향 지정할 수 있고요. 원점을 통해서 원점의 위치 재지정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부터 하는 것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